고시원의 낡은 천장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김태성은 오늘 아침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날 늦게까지 정리해둔 자기소개서를 다시 확인하고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이날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대기업 면접일이었다. 15번째 도전. 실패의 숫자가 쌓일수록 부담은 커졌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고시원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태성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벽 한쪽에 쌓인 책과 노트, 줄 긋고 메모한 흔적들이 그간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 오래된 습기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는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해져야 했던 것들 중 하나였다. 거울 앞에 섰다. 셔츠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오늘은 다르게 시작하자. 진심으로 바랐다. 오늘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지갑을 열었다. 마지막 남은 5만 원권 한 장.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비록 브랜드 정장은 아니었지만 알바비를 모아 샀던 그 정장엔 그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몇 번이고 다림질하고 손질했지만 매무새를 다듬을 때마다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다.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날씨 앱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비는 그칠 기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따라 비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젖은 구두쯤은 감내할 수 있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 오히려 그 희생들이 더 무거운 것이었다. 10여 년 전 태성이 18이 되던 해,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날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나와 건넨 이별의 봉투엔 30만 원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 지금 이 고시원의 첫 달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는 라면 몇 개를 사 먹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쉼없이 달렸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새벽을 넘기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주말마다 학원 인강을 들었고 가끔씩은 도서관에서 버티다가 잠들곤 했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이 면접을 위한 준비라고 믿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그 어떤 악조건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한켠에 놓인 구두를 꺼냈다. 검은색 로퍼는 군데군데 벗겨진 자국이 있었지만 손끝에 구두약을 묻혀 정성스레 문지르자 다시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단순한 구두가 아니었다. 그가 수많은 알바를 다니며 달려온 시간의 증표였다. 카페 서빙, 물류창고, 독서실 총무, 쉴 틈 없이 전전하며 쌓은 경험들이 오늘 면접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었다.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꺼내 다시 훑어봤다. 자격증 칸엔 꼼꼼하게 적어둔 3개의 기술 자격증이 있었고 자기소개라는 다듬고 또 다듬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말 그대로 피, 땀, 눈물이 배인 문장이었다. 오늘만큼은 외우지 않고도 술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 면접 시간은 10시 반이었지만 태성은 서둘러 나갈 준비를 마쳤다. 항상 그래왔듯이 여유 있게 도착해서 마음을 다잡고 싶었다. 어차피 지금 이 방에 더 머물러봤자 머릿속은 계속 면접 생각뿐일 테니까. 일찍 가서 주변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정비하는 것이 그에게는 면접 성공의 루틴이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커져 있었다. 태성은 우산을 챙기고 방을 나섰다.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미끄러웠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고시원 입구를 나서자 비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꿉꿉하고 눅눅한 냄새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빗방울이 우산을 타고 구두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번 시뮬레이션한 자기소개와 예상 질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중 몇 개는 면접관 앞에서 하지도 못할 말들이었지만 태성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김태성입니다. 그 인사말만큼은 수없이 연습한 끝에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다.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는 희망은 더 컸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은 확실했다.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 태성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꼭 붙자. 주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진실된 약속이었다.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태성은 회사가 위치한 빌딩까지 우산을 단단히 움켜쥔 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물에 젖은 구두에서 축축한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면접 질문으로 가득했고 한 문장이라도 더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완벽하고 싶었다. 건물 모퉁이를 돌던 찰나 시야 한쪽에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비닐 우산 하나에 의지해 리어카를 끌고 있는 노인이었다. 우산은 이미 뒤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리어카 위에 쌓인 박스들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태성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직 면접까지는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노인을 도와주는 동안 더 젖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 첫인상은 더 나빠질 게 분명했다.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맞섰다.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네가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나? 그는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절을 떠올렸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던 어린 날 우연히 손을 내밀어 주었던 홍 선생님의 미소. 그 하나의 친절이 삶을 바꾼 계기가 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머뭇거림은 길지 않았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말없이 리어카를 일으키며 우산을 고쳐 쥐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태성은 자신이 가진 우산을 노인의 방향으로 기울였다. 바지는 무릎까지 젖어갔고 구두는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리어카를 끌며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오직 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리어카 안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인이 거리에서 수집했을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인은 문득 조용히 물었다. 면접 보러 가는 길인가?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대기업 면접이 있어서요. 노인은 태성의 젖은 옷차림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렇게 젖었는데 괜찮겠나? 괜찮아요. 어차피 비는 계속 내릴 테니까요. 노인의 눈빛은 한참 태성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한 듯한 깊은 시선이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질문이 날아왔다. 이렇게 도와주면 뭐가 남나? 그 말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태성은 곧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이유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노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그 웃음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군. 그 말에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지금 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리어카는 골목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 사이엔 묘한 신뢰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태성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묻자 노인은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창고를 가리켰다. 그곳까지만 가면 된다고 했다. 결국 도착했을 때 노인은 고맙다며 태성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젊은이 오늘 면접 잘 되길 바라네. 태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를 다시 확인하자 면접까지는 15분이 남아 있었다. 바지와 구두는 흠뻑 젖었고 셔츠도 눅눅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회사 건물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비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대한 유리벽을 올려다보았다. 유리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면접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젖은 정장과 구두가 결격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 자신이 보여준 행동만큼은 떳떳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은 물기로 미끄러워 보였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면접 대기실로 향했다. 안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소개를 중얼거렸고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회사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태성이 입장하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젖은 정장, 물든 바지, 구두의 축축한 소리. 조용한 공간에 그것들은 너무 도드라졌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은 뭐야? 준비도 안 하고 온 거야? 그 말은 들렸지만 태성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빈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 있던 자기소개서는 약간 젖어 있었다. 펼치지 않아도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동안 몇백 번은 읽었고 그만큼 외웠다. 오늘만큼은 외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괜찮아. 조용히 속삭였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던지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침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이 면접은 이미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다. 김태성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 중 한 명이 태성의 이름을 불렀다. 갑작스레 쏟아진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었다. 구두에서 또각또각 물먹은 소리가 났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면접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마치 공기가 달라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긴 테이블 뒤에 앉은 5명의 면접관. 그중 중앙에 앉은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보았다. 옷차림과 젖은 구두, 축축한 바지까지 순식간에 훑는 시선은 명백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태성 씨, 인사팀장 서진우입니다. 서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말끝마다 판단이 섞여 있었다. 지금 이 꼴로 면접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면접관들도 무언의 동조로 태성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시선은 일제히 의문을 담고 있었다. 태성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면접장으로 오는 길에 리어카를 끄시던 노인을 도와드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면접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넘겼다. 학력란이 비어 있군요. 그리고 경력도 전부 아르바이트입니까? 네. 보육원에서 자라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자격증은 모두 취득했고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습니다. 태성의 대답은 또렷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면접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담담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학력, 경력, 배경,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다. 우리 회사는 최고의 인재만을 뽑습니다. 김태성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뭡니까? 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준비한 답변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중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말을 꺼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왔고 항상 진심을 다해 행동합니다. 짧은 인연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서진우는 말없이 태성을 바라보다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그 진심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회사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 면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물잔을 살짝 옮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다른 면접관들도 순차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업무 역량, 스트레스 상황 대처법, 팀워크 경험 등. 태성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갔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갈등 상황,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깨달았던 점들을 바탕으로 대답했다. 면접이 20분을 넘기면서 태성의 옷은 조금씩 말라갔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 면접이 인생을 바꿔줄 기회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눈에 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면접실 구석 약간 어두운 자리에 앉은 노인. 그 아침 골목에서 리어카를 빌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처음에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성과 눈이 마주쳤을 때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의 가슴이 잠시 멎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시선을 돌려 면접에 집중했다.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갔다. 면접관들은 노인의 존재를 별다른 설명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질문이 하나 남았다. 서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에는 서울대, 연고대, 해외 유학파까지 다양한 고스펙 인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김태성 씨가 경쟁력은 뭡니까? 이번 질문은 명백한 압박이었다. 태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에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적응했고 스스로 공부하며 필요한 지식을 익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끈기와 집중력이 제 경쟁력입니다. 면접관들 사이에서 작은 수긍의 표정들이 나타났다. 서진우는 다시 태성의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바로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고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조용히 적혀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성은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면접의 전부가 서류와 대답이 아니었음을.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고 그 노인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다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면접실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태성의 눈빛은 전보다 더 강해졌다. 지금 이 순간이 그가 어릴 적부터 원해왔던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면접이 끝나고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문을 나섰다.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몸속 긴장이 서서히 풀려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방금 전 면접실 안에서 마주쳤던 노인의 존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아침에 리어카를 끌고 있던 그 노인이 맞았다. 그런데 그는 왜 면접실 안에 있었을까? 단순한 방청객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여전히 몇몇 지원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견제하듯 살피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영이라는 지원자가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면접 분위기도 좋았고 질문도 예상 범위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옆에 앉은 몇몇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움 섞인 눈빛을 보냈다. 태성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몸은 여전히 눅눅했지만 마음은 어느새 고요했다. 면접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자기소개서를 되새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리고 있는 비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비 속에서 리어카를 밀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와 나눈 짧은 대화가 다시 귀에 맴돌았다. 문득 문이 열리며 인사팀 직원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모든 지원자들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대부분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침묵 속에 무언가를 되새기듯 눈을 감았다. 태성은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기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이었다. 자신의 스펙, 옷차림, 젖은 모습까지 생각하면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다시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바로 그 노인. 이번에는 허름한 옷이 아니라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눈빛에는 여유와 결단이 담겨 있었다. 모든 지원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침묵 속에서 노인은 앞에 나서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박준영조차도 웃던 표정을 지은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인사팀장 서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만수를 향해 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왜 갑자기? 하지만 이만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어서 모든 지원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진짜 면접은 조금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이미 면접은 시작되었습니다. 웅성임이 일었다. 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직감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골목에서 리어카를 밀던 순간 면접장에서의 조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이만수 회장의 말까지. 이만수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빌딩 근처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도 지나치는지, 누가 멈춰서서 손을 내미는지를요. 그게 오늘의 진짜 평가였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만수는 천천히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태성에게 닿자 태성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확실한 형태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20명이 넘는 지원자 중 단 한 명만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몇몇 지원자들은 눈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떨렀다. 박준영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다. 태성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만수는 천천히 걸어와 태성 앞에 멈춰섰다. 그와 마주한 순간 태성은 그제야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말은 흔들림 없었다. 김태성 씨, 당신이 오늘의 합격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주변에서 놀라움과 웅성임이 터져나왔다. 박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서울대 출신의 해외 인턴십 경험도 있고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만수는 그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던졌다. 박준영 씨, 학벌과 경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에 당신은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비웃기까지 했죠. 그 말에 박준영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이만수는 다시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태성 씨, 당신이 보여준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짜입니다. 지원자들 대부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깊은 생각에 빠진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지원자가 조용히 일어나 이만수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노인분을 보긴 했지만 면접에 늦을까봐 지나쳤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걸 잊지 않겠습니다. 이만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보세요. 그녀는 조용히 인사한 후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남은 공간엔 세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이만수, 태성, 그리고 서진우. 이만수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두 분 제 사무실로 올라갑시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태성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서진우는 굳은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단 한 사람, 이만수 회장만이 평온한 표정이었다. 버튼이 눌린 층수는 최고층, 회사 창립자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도착을 알리는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벽면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회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만수가 걸음을 멈춰 사진 한 장 앞에 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만수가 한 손엔 서류를, 다른 손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보이시나요? 30년 전 우리 회사가 시작되던 순간입니다.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친구가 이한준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구원자이자 우리 회사의 첫 직원이죠. 세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의외로 소박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가구나 장식 대신 책장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오래된 노트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엔 액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이만수는 두 사람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한 후 비서를 호출해 영상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젊은 이만수가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곧 회사다. 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영상은 그가 리어카를 끌며 자금을 마련하던 시절부터 직원 한 명 한 명이 늘어가는 모습, 작은 사무실에서 첫 수출 계약을 맺던 장면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장면에서 폭우 속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쓰러지는 이만수의 모습이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고 한 청년이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다. 바로 이한준이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도운 뒤 저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그는 망설이다가 수락했죠. 그리고 그는 우리 회사의 첫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제 오른팔이 됐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이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이만수와 중년의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한준이었다. 이한준 부장은 몇 해 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태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만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이후로 매년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채용 방식이 달라졌더군요. 스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우 씨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이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빗소리는 이제 한결 잦아져 있었다. 마치 긴 장마 끝의 고요함처럼 회장의 말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실 10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면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큰 실망을 느꼈고 이후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도 조금씩 차가워졌죠. 사람을 중심에 둔 조직은 점점 서류와 숫자로만 돌아가게 되었고 이만수는 사진 액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 시도라 생각하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요.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요. 김태성 씨. 태성은 고개를 들었다. 이만수의 시선이 곱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 속에서 퍼지는 기분이었다. 자네 덕분에 나는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이 회사를. 이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성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단순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인재 발굴팀에 합류해 주었으면 하네. 진정한 인재를 함께 찾는 일을 자네와 함께하고 싶어. 태성은 말없이 이만수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기쁨, 놀라움, 감동, 그리고 약간 두려움까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배경도, 학벌도, 경험도 없습니다. 이만수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아침에 보여준 행동, 그 하나만으로도 자격은 충분하네. 자네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인재야. 그리고 그런 인재를 또 찾기 위해선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태성은 입을 다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태성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자네가 이 회사의 진심이 되어주게. 석 달이 지났다. 김태성의 출근길은 매일 같으면서도 달랐다. 회사를 향해 걷는 발걸음은 이제 한층 가벼워졌고 정장은 몸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늘 한 번은 같은 골목에 들렀다. 바로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아침 리어카를 함께 밀었던 그 골목. 이 골목은 이제 태성에게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뀐 출발점이었고 초심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책상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속엔 이만수 회장과 함께 리어카를 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만수가 직접 건넨 그 액자는 매일 태성에게 같은 말을 되새기게 했다. 사람이 곧 회사다. 진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인재 발굴팀 김태성. 그의 명패가 걸린 책상에는 각종 자료들과 노트 그리고 작은 스티커들이 정리돼 있었다.
태성은 지난 석 달 동안 진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채용 방식을 설계해왔다. 이력서와 학벌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존 시스템 대신 사람의 태도와 진정성을 중심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수십 건의 모의 인터뷰를 직접 기획하고 다양한 상황별 반응 테스트를 구성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낯선 상황에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심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태성은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만수가 왜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됐다. 태성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팀 동료인 미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다. 태성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네, 오늘 첫 프로젝트 결과 발표 날이잖아요. 일찍 와서 정리 좀 더 하려고요. 회의실 준비가 끝났다는 말에 태성은 노트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액자를 바라보았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만수 회장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만수는 가볍게 눈짓을 보냈다. 괜찮다 아는? 잘 해보라는 무언의 응원이 느껴졌다. 안녕하십니까. 인재발굴팀 김태성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태성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진심 프로젝트의 취지, 과정을 설명하며 그는 세심하게 사례들을 소개했다. 어느 지원자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어 썼던 장면, 또 다른 지원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직원을 도왔던 상황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실제 상황이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인재들은 기존 채용 시스템으로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조직에 필요한 진심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 이만수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곧 다른 임원들에게도 번져나갔다. 박수 소리 속에서 태성은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회장이 말했다. 김태성 씨 정말 훌륭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발표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기록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면접에서의 질문 리스트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느꼈던 감정, 현장에서 들었던 작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태성은 자연스럽게 그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청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다 젖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에서 삐져나온 종이들 중 일부는 이력서처럼 보였다. 태성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태성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면접 보러 가는 길이죠? 이력서가 젖었네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다. 저는 이 회사 인재 발굴팀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서류는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청년의 눈이 커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우산을 청년 쪽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청년도 말없이 따라왔다. 비 내리는 골목길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태성은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사람을 향한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것을. 며칠 후 태성이 도와주었던 그 청년은 인재 발굴팀의 진심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서류가 엉망이었고 옷도 다 젖어 있었지만 면접에서 보여준 태도와 대화 속 진심이 충분히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태성은 자연스럽게 그를 자신의 팀으로 배치했다. 첫날 회사에 출근한 청년은 어색함 속에서도 감사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태성은 별말 없이 회사를 소개해주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건 그냥 운이었을 뿐이야. 너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그 대답에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태성은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면접을 앞두고 비에 젖은 채 구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지금 이 청년이 그때의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날 오후 이만수 회장이 태성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 의자에 앉은 그는 태성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준 모양이군. 태성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의 방식대로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창가에 맺힌 물방울들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군. 어떤가? 후회는 없나? 태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전혀요. 매일이 새로운 배움입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보는 눈,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만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진심은 옷에 묻은 물보다 훨씬 오래 남는 것이지. 자네가 그날 보여준 진심이 지금의 자네를 만들었네. 태성은 조용히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보았다. 리어카를 밀고 있는 사진. 그날의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의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인재 발굴팀은 새로운 채용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외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무 테스트와 가치 중심 평가가 병행되었다. 태성은 자료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고 팀원들과 함께 면접 시뮬레이션도 수차례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팀 내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띠었고 이전엔 보기 어려웠던 신뢰와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회의실 정리를 마친 태성이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입구에서 이만수와 마주쳤다. 이만수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자네에게 주려고 들고 왔네. 태성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접혀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30년 전 이만수가 직접 손으로 쓴 다이어리 한 페이지가 나왔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먼저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는 건 마음이다. 태성은 그 글을 읽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만수는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초창기 때 적은 메모야. 회사가 커지고 바빠지면서 점점 잊고 있었는데 자네 덕분에 다시 꺼내게 됐지. 태성은 그 페이지를 두 손으로 받들듯 잡았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자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네. 나는 곧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진심을 가진 사람을 이 회사에 남기고 싶어. 태성은 그 말에 무게를 느꼈다. 이만수가 말없이 수년간 지켜온 철학, 그 무거운 가치를 이제 자신이 이어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걷기로 한 길이라는 사실에 망설임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골목을 지나 회사 정문에 도착하자 그가 얼마 전 도와줬던 청년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청년은 태성을 보자 웃으며 인사했다. 선배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태성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일찍 나오는 거야. 청년은 태성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태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몰라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자신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길을 걷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진심 프로젝트의 2번째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성은 점점 바빠졌다. 인터뷰 일정, 평가 자료 정리, 지원자 상황별 테스트 설계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피곤할 법도 했지만 태성의 얼굴엔 늘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고 매 순간 사람을 마주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했다.
그 무게 안에 과거의 자신과 같은 누군가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도와주었던 청년도 이제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팀원들과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성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과 동시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자신이 받았던 신뢰와 기회를 넘어서 진짜로 실력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인사팀에서 온 연락을 받고 태성은 이만수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이 살짝 굽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이제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거네. 나는 다음 달 정기주총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날 걸세. 태성은 말없이 회장을 바라보았다. 이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네.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지. 자네처럼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 말이야. 그 말에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에 무거운 것이 차올랐다. 책임감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중심에 두는 회사,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배우겠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 악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신뢰, 기대, 그리고 세월의 무게까지. 그날 저녁 태성은 평소처럼 그 골목을 지나 퇴근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다시 시작됐다. 우산을 쓰고 걷던 길목, 작은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누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옆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무릎 위에는 젖은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다. 잠시 멈춰선 태성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비 많이 오네요. 면접 보러 가시는 길이세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익숙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진심을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가시죠. 서류는 새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조용히 자신의 우산을 나누어 들고 그와 함께 걸음을 옮겼다. 다시 시작된 빗 속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회사에 도착한 뒤 태성은 인사팀에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의 면접 준비를 도왔다. 서류는 다시 출력했고 필요한 복장은 팀에서 여벌로 보관하던 것을 제공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즈음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 기회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용기, 그게 시작이니까요. 며칠 후, 그 남자도 진심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만수 회장은 결과를 확인한 뒤 태성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뿌린 진심이 이제 다른 누군가의 씨앗이 되었군. 태성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겼다. 어느새 회사 로비 한쪽 벽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이 곧 회사다. 진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많은 직원들이 출근길에 그 문장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태성은 매일 아침 그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이어지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오늘도 사람을 바라본다. 겉모습이 아닌 조건이 아닌 마음을. 그 마음 속에 담긴 가능성과 따뜻함을. 그것이 김태성이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의 진짜 중심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그 마음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 취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선택이 또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선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분명 더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